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메인으로 다뤘던 거는 이온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이온 결합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가 요거야. 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이온 결합의 고체 상태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 혹시 이 그림 저번 시간에 그렸니? 우리? 안 그린 것 같네? 안 그렸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했어? 금속 양이온과 금속의 양이온과 그 다음에 비금속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음이온이 된다고 했잖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어.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나온 모양이 바로 요겁니다. 뿔마가 이제 예쁘게 탁 맞춰져 있는 거지. 요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정전기적 인력이 뭘까? 얘는 뭐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니? 너네가 당연하게도 이거를 뭐 정확하게 뭐 식이나 이런 걸 알지는 못하잖아.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이 뭐야? 일단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같은 극끼리는 반발력이 생기고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하려고 해? 인력이 생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들끼리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학년이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정의하냐? 쿨룽의 힘이라고 합니다. 쿨룽이라는 사람, 쿨룽이라는 거 들어봤니?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너네 둘은? 전기에 관해서 혹시 공부를 따로 해본 적 있어? 1A, 1V, 1오hm 막 이런 거 나올 때 쓰는 건데 이 쿨룽이라는 사람이 전기 쪽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야. 그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이지. 왜 뉴턴이야? 사람 이름이야. 그렇잖아.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뭐 힘의 단위 뉴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거든요. 압력의 단위 파스칼도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단위를 쓰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전압의 단위가 볼트 사람 이름이야. 옴의 법칙에도 저항의 단위가 옴이지 사람 이름이야. 암페어 전류의 세기 암페어 나오잖아. 앙페르라는 사람이 앙페르의 법칙을 만들었어. 사람 이름이야. 그리고 쿨룽도 쿨룽의 법칙이 있고요. 쿨룽도 단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위가 뭐냐면 전하량이라는 거야. 전하량. 그래서 쿨룽을 하기 전에 여기는 이제 먼저 전하량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언급을 할게. 전하량은 전기적 전하부터 하자.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를 우리는 전하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뭐겠어? 이 전하가 바로 여기에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들이 전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상황이 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전하량은 말 그대로 전하의 양이겠죠. 필수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입자의 이제 개수라든지 아니면 크기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A라는 게 정의가 되는 게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9제곱계가 1초에 스르륵 지나가잖아? 그럼 그거를 우리는 1A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야. 그런 데서. 그래서 그거를 1쿨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자의 개수나 크기를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쿨룽의 법칙은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다뤄. 쿨룽의 법칙은. 쿨룽의 법칙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식이 F, 힘이니까 F는
K는 상수예요. 이 친구는 상수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요. K,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림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거의 전하량이 Q1이고 두 번째 거의 전하량 Q2. 그러니까 Q1, Q2가 전하의 양을 의미하게 돼요. 전하량. 둘의 전하량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 R이 해당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거리에 해당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쿨룽의 법칙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거야. 자, 어떤 거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안쪽은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땡길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거의 힘을 F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를 F2라고 한다면 누가 더 셉니까? F2가 더 세. 왜? 얘는 뿌릴 마일이니까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1이야. 그치? 얘는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4야. 4배나 차이가 나, 무려. 그래서 얘가 더 셉니다. 힘이. 알겠나요? 이유는 뭐야? 전하량 때문에. 전하량 때문에 아래쪽이 더 큽니다. 두 번째 거는 똑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거리가 하나가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요, 어떻게 돼?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 힘 F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당길 거 아니야? 여기를 F3이라고 하고 여기를 F4라고 합시다. 여기는 힘이 누가 더 셉니까? F3이 더 세죠. 왜? 거리가 얘는 이유가 뭐야? 거리 때문이라는 거지. 지금 내가 빨간색을 전하량에 관한 거를 빨간색으로 좀 쓴 편이고 거리에 관한 거를 일부러 초록색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온 결합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온 결합 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전하들이잖아. 전하들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붙어 있는 힘을 이 쿨룽의 법칙을 가지고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나요? 요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거를 결정하게 되냐면 이 이온 결합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왔던 친구들은 혹시 녹는 점과 끓는 점 기억납니까? 응?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이 녹는 점이고 끓는 점이 끓는 점인데요 하면은 조금 이제 서운하고 이제 결국에 녹는다는 행동이나 끓는다는 행동에 대해서 살짝 좀 이야기를 해볼게. 자, 고체의 가열 곡선이야. 가열 곡선이 아니지. 고체의 가열 그래프. 고체의 가열 그래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유도가 되냐면 여기서 온도가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럼 첫 번째 구간의 상태가 고체. 요 구간의 상태가 액체고요. 가운데가 고체 플러스 액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고체 플러스 액체 구간에서 그러니까 세로축이 온도고요. 가로축이 가열하는 시간이거든. 계속해서 가열을 하고 있어. 근데 원래 그럼 가스레인지 위에 내가 불을 올려놓으면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온도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에서 이게 원래 중1 때는 뭐라고 언급을 하냐. 여기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어서 라고 하거든. 상태 변화에 이용되어서 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건 거야. 자, 고체 상태랑 액체 상태를 비교했을 때 이미지가 고체는 이미지가 빽빽하게 붙어있는 이미지잖아. 액체는요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이미지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얘네들이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들이 가만히 멈춰있어 움직이거든요. 입자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럼 내가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딱 붙여. 움직여. 떨어져 안 떨어져? 이 정도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안 떨어져.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 거 아니야.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야? 점점 올라가는 상황인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질이 더 빠르게 진동하고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잡아서 뜯어야 돼. 그쵸?
이것을 잡아서 뜯어야 된단 말이야. 자연 상태에서 그냥 쟤 알아서 혼자서 떨어지는 게 증발이고요. 얘는요, 내가 강제로 뜯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열이 상태 변화에 이용된다가 약간 좀 이제 표현이 두리뭉실하잖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 열이 어디에 사용돼? 열이 입자를 어떻게 하는데? 뜯어내는데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열이 입자를 뜯어내는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 자, 생각을 해봐. 입자들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으면 뜯기 쉬울까 어려울까? 뜯기 어려워져. 그치? 온도가 어려워짐.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높은 데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녹는 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괜찮나요? 요 내용 정리 좀 해줍시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온 결합의 녹는 점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거는 이렇게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했어.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들의 결합하고 있는 힘을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냅두고, 자,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들을 한번 조금 봐볼게. 첫 번째 비교하는 대상은, 너네 쓸 때 분필이나 가져올 거야. 첫 번째 대상은 NaCl과 MgCl2야. 그러면 전하량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NaCl은 구성하는 입자들의 전하량이 플러스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얘는요, 플러스 2짜리 하나가 해. 마이너스 1짜리들이 몇 개씩 붙는 거야? 2개씩 붙는 거야, 전하량이. 그치?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2개씩 달라붙어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세겠어? 결합하는 힘이? MgCl2가 더 세지 않을까? 왜? 뿔1마1, 뿔2마1이니까. 그치? 세 번째, 하나 더 들어와. MgO는 어떨까? 얘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도 누가 더 세겠어? 이렇게 세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결합하는 힘이 강해져, 세진단 말이야. 이유는 전하량 때문에. 그쵸?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힘이 세지는 경향성이 있어, 전하량 때문에. 그러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될까? 점점점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aCl의 녹는 점, 근데 이게 우리가 녹는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를 얼음이 녹이는 거랑 설탕을 녹이는 거랑 같은 뜻으로 씁니까? 얼음이 녹는다의 녹는다랑 설탕이 녹는다의 녹는다 같은 뜻이야? 아니야. 근데 설탕은 두 가지가 있네. 설탕을 녹이는데 물에 녹는 거랑 달고나 만들 때 녹이잖아. 그것도 설탕을 녹이는 거잖아. 그때 녹는 거랑 어때?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녹는다는 물에 녹이는 녹는다가 아니야. 이거는 화학에서 용해라고 하는데, 용해가 아니라 융해. 얼음이 녹는다 아니면 설탕 달고나 만들 때 녹는 것처럼 NaCl의 녹는 점이 얼마냐? 796도, 대략 8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녹는 거는 쇳물 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MgO는 얘보다 더 높겠죠. 그쵸? 얘가 한 2500도, 2700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끓이려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녹는 점만 이야기를 하는 게, 끓는 점은 약간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의 카테고리를 좀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좀 특수한 환경에서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힘에 관한 거고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냐? 이번엔 NaCl이 있고요. 그 다음에 NaF가 있어. 자, 얘네들은 전하량이 어떻게 돼?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죠. 얘도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선 판가름이 안 되거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저번에 원소 주기율표 그릴 때
전자의 껍데기 사이즈를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NaCl이 이온 결합의 상태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어. 잠깐만, 여기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얘가 Na 플러스고 얘가 Cl 마이너스야. 왜 얘네들의 크기가 차이가 나냐? 자, 나트륨이랑 염소는 이거 원소 주기율표 떠올리거나 보면서 하면 좋아. 나트륨은 몇 층까지 있어? 3층이지, 나트륨. 나트륨 3층이야. 3층이야. 염소는요, 염소도? 염소 3층이야. Cl 염소. 그치? 나트륨도 3층이고 염소도 3층이야. 발 아파. 찾았어? 없으면 한 병만 있어도 돼. 둘 다 없니? 그러니까 같이 봐봐. 나트륨도 3층이고 염소도 3층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일 때는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거든? 실제로 좀 차이 나긴 하겠습니다. 근데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몇 층이 돼버려? 2층이 돼버려. 염소가 이온이 되면 몇 층인데 염소는 3층이야. 그래서 둘 차이가 나. 근데 NaF는 나트륨에 Na 플러스가 있어. Na 플러스가 몇 층? 2층이지. 플로린 마이너스도 몇 층이야? 이온이 되면 2층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내가 이유는 설명은 안 하긴 하겠는데 나중을 위해서 F-가 Na 플러스보다 조금 큽니다. 약간 크게 그려주면 더 좋긴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거리가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고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야. 거리가 이쪽의 거리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할 건데 그러면 R1과 R2 중에서 누가 더 커? R1이 더 크잖아. 그러면 힘이 누가 더 세겠어? NaF가 더 세다는 겁니다. 맞나요? NaF 쪽이 더 세다는 게 됩니다. NaF 쪽이.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여기 있는 거 예시를 잠깐 바꿔볼게. 여기를 NaF라고, 여기를 F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F라고 해도 상관없죠. 사실 나머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해볼게. 그러면 거리가 얘가 더 가깝잖아.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힘이 이쪽이 더 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렇게 갈수록 결합이 세죠. 이렇게 갈수록 결합 힘이 세집니다. 왜? 거리가 이유는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러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이것보다 NaCl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NaCl이 사실 소금이잖아. 만나는 친구 중에서는 녹는 점이 이제 제일 좀 약한 편에 속하는 친구긴 합니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에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온 결합의 특징을 몇 가지를 좀 볼 겁니다. 이온 결합의 특징을 몇 가지 볼 건데 이온 결합은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모양이 되게 중요하게 돼. 그래서 여기의 제목은 이온 결합의 특징 이 되고요. 이 이온 결합의 특징은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 부서진다. 얘는 그림에서 나타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 내가 힘을 줘서 옆으로 한 칸 툭 밀면은 한 칸씩 옆으로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뿔, 마, 뿔, 이, 마, 뿔, 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전에는 이거 뿔마, 뿔마로 붙었는데 이러면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오히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밀어내버리기까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물에 잘 녹는다가 있어요. 물에 잘 녹는다. 이거는 근데 이온 결합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액체류라고 해야 되나 물질들은 크게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로 나뉘어지거든. 극성 물질은 말 그대로 극을 띠는 거. 왜 이거 했어? 필기한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얘인가?
안 했었네요. 그러니까 몇 번 지나가면 설명은 하긴 했을 거야. 그래서 극성 물질 중에 대표가 물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 분자가 이렇게 물줄기가 쭈르르 흐르고 있을 때 착받침 문질러가지고 물줄기 근처로 된 물줄기가 이렇게 휘거든요. 주변에 강한 전기장이 걸리면 물줄기가 일자로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돼. 근데 그거를 기름에 따르면 기름은 아닌데, 기름은 극성이 없는 무극성이거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이유가 극성이랑 무극성이랑 안 친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요, 이온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 그러니까 극성 물질이랑 친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대표가 소금이죠. 소금을 기름에 녹이면은 안 녹잖아. 그치? 요게 이제 뭐라고 했어? 고기 먹을 때 참기름에 소금장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소금이 계속 알갱이가 씹히잖아. 내가 소금을 갈아봤자 짤 부서지는 거지 녹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물 분자에 산소에 수소 두 개가 있거든요. 산소 쪽이 플러스고요, 수소 쪽이 마이너스를 가져. 그래서 잘못했어, 미안. 산소 쪽이 마이너스고 수소 쪽이 플러스야. 그래서 플러스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가진 음이온이 들어오면은 물 분자가 어떻게 둘러싸냐? 플러스 양이온은 이렇게 둘러싸버려.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마이너스인 음이온은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가게 해서 둘러쌉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물 분자 사이사이로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녹는 성질을 가집니다.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높다 낮다는 내용이 있잖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낮은 놈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 좀 이따가 낮은 놈 설명하고 나서 가져올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기전도도인데, 전기전도성인데 전기가 흐르는 정도야. 얘는 고체에서는 흐르지 않고요,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흐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제 중학교 1학년,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냥 외우는데, 여기는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전기가 도대체 왜 흐르나? 이거거든요. 전기가 도대체 왜 흐르냐?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게 뭐가 있었어? 금속이 있었지? 금속의 경우에는 플러스를 가지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이 사이사이로 누가 있었어? 마이너스를 가지는 자유전자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전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잖아? 그럼 이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플러스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어. 요게 이제 전기가 흐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왜 흐르냐에 대한 답을 좀 주자면, 어떤 걸 전기가 흐르냐고 하냐?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해. 전하 아까 배웠지. 전하가 뭔데?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 그래서 이런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는 전기가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한번 또 그려보면 호체랑 이온결합의 호체랑 액체랑 수용액이랑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액체랑 수용액의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고체 상태에서는 뿔마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전하는 있어 없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 전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하가 있는데 이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흘러. 이유를 알겠어? 뒤쪽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풀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전기 걸면 움직일 수 있잖아. 여기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요 내용 이온결합의 특징에 적어주십시다.